이름 자체가 백혈병이라 그러면 피가 좀 하얘진다? 피가 하얘지나요? 피가 하얘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게 결국 혈액계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암인데 그 암세포가 피 성분인 거죠. 오. 그래서 이제 피에 암세포가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고, 이제 처음에는 혈액세포, 정상 혈액세포가 이제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좀 창백해지는 현상은 생길 수는 있고요. 나중이 되면은 이제 그런 암세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제 증상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게 이제 뭐 혈액이 하얗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들이 피가 하얘지고 이건 전혀 아니고, 근데 그 안에 백혈구가 늘어나는 건 맞죠? 그 이상 백혈구, 암세포. 그것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들기 때문에 암세포가 골수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 정상 혈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은 정상 혈액이 감소하는 증상이고요. 백혈병 세포가 일반 피에서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럴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백혈병 환자인데 피 검사해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암세포가 막 늘어나잖아요. 네, 백혈구가 숫자가 막 엄청 늘어난다면서요. 네. 근데 백혈구는 막 균도 죽이고 면역에 좋은 건데 숫자가 많으면 왜 나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그게 이제 정상 백혈군이 아니냐가 중요한 그러네요. 거죠. 네. 이게 암세포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그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 이른둥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른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정상적인 발육 상태를 거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되면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뭐 케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역할은 수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개체는 있는데 역할을 수행을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 암세포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개체는 있지만은 그 개체가 그 원래의 역할은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기의 기능을 못하는 애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줄고 기능을 못하는 애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병이 있으면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안에?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뭐가 있습니까? 백혈병은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적어보면 네. 네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나눕니다. 네. 그 다음에 골수성이냐, 림프성이냐, 림프구성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암세포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이제 급성인 거고, 만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정상처럼 보이는 백혈구, 이런 백혈구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태적으로는 정상적인 백혈구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혈구가 주로 늘어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생기고 결국 모든 것은 이렇게 급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종착지는 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성이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암이기 때문에 만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 형태의 백혈구를 가진 백혈병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나쁜 암세포의 성질을 갖는 그런 급성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오늘 주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여기에 주제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가운데 오늘 특히 이 백혈병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 네.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무엇인지 좀 간략한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만성골수 백혈병은 만성백혈병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상 형태의 백혈구 그게 이제 림프구성이 아닌 골수구성 이제 그게 형태적으로 조금 다르고 그렇게 현미경으로 네,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형태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사 기법을 사용하면 골수구성, 림프구성이 좀 나뉩니다.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런 이제 골수구에서 생기는 그런 백혈병, 그 백혈구가 비교적 정상 형태를 유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병인데 이것이 어떤 그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백혈구가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닌 백혈구 자체가 늘어나게 만드는 특정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백혈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성골수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성골수 백혈병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자기의 수명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와.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가 적절하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치료가 적절하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자기의 수명을 다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과는 달리 환자의 어떤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제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자신의 수명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거의라는 게 몇 퍼센트 정도를 얘기하시나요? 90% 이상. 이야. 네, 90% 이상이고 잘 관리된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95% 정도. 와. 네, 보통 한 5% 정도는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럼 백혈병은 불치병이다. 특히 이 오늘 주제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관한 한 그럼 완전히 잘못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 야, 희망적인데요. 네. 그런데 전제가 있긴 하네요. 네, 잘 치료해야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딸기팔씨님이 그 어떤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이제 백혈병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백혈병도 이건가요? 아세요? 기업 반도체 이제 특정한 기업인데 있었죠. 네, 예. 거기와 연관된 또 저기 자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하. 그런 거는 이제 주로 급성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이쪽이구나. 특히나 이제 급성 골수 백혈병이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고요. 이쪽은 좀 예후가 좀 안 좋은 거죠. 네, 예후가 이쪽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여기는. 네. 만성 골수 백혈병은 그거보다는 이제 역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진 거는 별로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그 원자 폭탄 후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여 후 또는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 후 이럴 때 이제 만성 골수 백혈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사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역학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그 만성 골수 백혈병이 그러면 원인이 뭔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원인을 잘 모르는군요. 네. 근데 어쨌거나 영화에 나왔던 그 불운한 그 주인공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반도체 공장에서 나왔던 그 사망한 분들, 그분들은 다 이쪽이다 이 얘기죠. 주로 급성.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다. 네네. 여러분들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 역학적으로 딴 나라에서 밝혀진 건 방사능이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피폭되고 바로 나타나요? 아니요,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몇십 년 후에. 네. 그러면 그것 말고는 또 밝혀진 원인이 없나요? 지금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유전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가요? 유전과 관련해서는 이 병이 이제 만약 발생을 한다면 특정한 유전자가 이제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유전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제 결부가 됩니다. 그렇죠. 유전이 되느냐는. 그랬다면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병이 발현이 됐겠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런 병이 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병은 다 후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유전되는 건 아닌 것 네. 같다. 자, 딸기80님이 어린이와 성인 백혈병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그 소아에서 생기는 백혈병은 주로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림프구 쪽. 네네. 그리고 성인에서 생기는 병은 주로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개. 네네.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런 종류가 생기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치료가 다르고 소아에서는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 림프구 백혈병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적습니다. 빈도가 조금 적고 우리나라 백혈병 특히 이제 성인에서 생기는 백혈병의 대다수는 급성 골수 백혈병입니다. 그래요? 네, 대다수는 이렇고 요 만성 백혈병은 그 발생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성인 백혈병 가운데 오늘 주제인 만성 골수성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대략? 한 10% 미만?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숫자는 작지만 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발생률과 유병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년에 10명이 생겼다. 그런 경우와 1년에 1000명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발생률은 그 10명 대 10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 그 1000명이 생기는 병이 1년을 넘게 사는 비율이 1%밖에 안 된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10명 살겠죠. 1년 그렇죠. 뒤에는. 네. 그런데 이제 10명이 생기는 병이 1년 사는 비율이 100%다. 그러면은 1년 뒤에 10명이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성 골수 백혈병은 치료가 상당히 잘 되고 급성 백혈병은 이제 빨리 죽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성 골수 백혈병은 계속 환자가 쌓이게 되는 거고 급성 골수 백혈병은 많이 생기지만 쌓여 있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유병률, 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의 개념으로 볼 때는 만성 골수 백혈병이 실제로는 백혈병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주 좀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유병률은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더 많고 더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잘 치료가 되니까. 네. 그러나 발생률은 이게 훨씬 더 높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동일 시점의 환자 숫자, 유병률은 이게 이렇게 높지는 않다. 네. 지금 그 얘기시네요. 네. 지금 그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네. 백혈병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십시오. 라이프 와하하 님이 이게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먹고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 있다. 이때도 백혈병 혈액 검사로 오진이 가능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 때문에 백혈구가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백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먹게 됐느냐,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어떤지는 지금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백혈구가 낮다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적혈구라든가 혈소판 같이 다른 혈액 수치가
같이 떨어져 있느냐 등등을 살펴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건지 아니면은 혈액의 어떤 질환 때문에 떨어져 있을 건지는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오진을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